인공지능 모델을 설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중치가 무엇이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식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일자식을 여러 개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여기 xy가 보통 입력 변수가 되고 z가 출력 변수가 되죠. 이때 각각 변수 앞에 있는 이 개수 a, b 얘들 우리가 가중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 상수가 붙는 이 부분을 우리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a, b는 가중치고 c는 편향인데 인공지능에서는 이 세 개를 합쳐서 가중치로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셋 다 학습시켜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는 셋 다 가중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행렬 형태로 적게 되면 x와 z가 벡터라고 할 때 입력 벡터가 x가 되고 출력 벡터가 z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곱셈을 해주는 이 행렬 w를 우리가 가중치라고 하고 더해지는 이 벡터 b를 우리가 편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합쳐서 다 w와 b를 합쳐서 가중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설정한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1차 모델이다 그러면 이렇게 전형 회귀 모델처럼 A, B, C를 결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딥러닝에서는 딥러닝의 전형 모델에서는 이렇게 W와 B를 결정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설정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식을 사용할 것이고 그 식에서 어떤 가중치를 쓸 것인가라는 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모델인데 여기 머신러닝 모델이 고전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딥러닝과는 상관없는 모델이죠.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결정치이고요. 머신러닝 모델에 항상 사용되는 것이 앙상블 모델입니다. 그 외에 랜덤 포레스트나 부스팅이 대표적인 기법입니다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결정치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루트 노드에 여러 가지의 리프 노드, 그러니까 줄기와 뿌리와 잎이 나눠지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끝이라면 이게 터미널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것의 질문에 yes, no로 나눠지는 이런 구조를 결정치라고 하고 이것이 랜덤 포레스트 같은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됩니다. 또한 앙상블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에 사용해서 나온 결과들을 통합해서 추론하는 방법, 이것이 앙상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다 포함되어 있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가 딥러닝 할 때도 딥러닝 모델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해서 그것을 앙상블로 합쳐서 더 좋은 성능을 내기도 합니다. 이미지 분류 모델로는 선형 모델에서부터 신경만, CNN 등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 과정에서 선형 모델, 신경만, CNN은 필수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이미지를 다루기 위해서 이미지 투 벡터, 즉 이미지를 벡터로 바꾸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지 자체는 하나의 텐서 또는 평면일 때는 2차원일 때는 하나의 행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원 벡터로 펴줘야지 우리가 행렬에 곱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렬에 곱해줄 때는 이렇게 이미지를 벡터로 바꾸게 됩니다. 대표적인 선형 분류기는 선형 모델의 핵심이죠. 선형 분류기는 이렇게 이미지를 벡터로 바꿔서 입력하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행렬에 곱해서 wx 더하기 b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함수 자체를 우리가 스코어 펑션이라고 부르고 나온 결과를 스코어라고 합니다. 신경망의 경우는 사실 선형 모델 두 개를 합친 건데요. 그냥 합치면 행렬 곱하기 행렬은 행렬이니까 다시 선형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비선형 과정을 하나 두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투 레이어 신경망일 때는 행렬을 2번 곱해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1차 입력층에서 1차층을 거쳐서 하나의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다시 하나 또 행렬을 거쳐서 2차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사용되는 행렬이 2개입니다. 그래서 층이 1개, 2개고요. 요 사이에 층을 나누기 위해서 비선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CNN 모델은 계산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지만 도식하면 역시나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CNN층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하게 되고 또한 여기서 액티베이션을 거쳐서 아웃풋이 만들어집니다. 이 아웃풋을 다시 풀링해서 또 다른 좀 더 압축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CNN 모델의 핵심입니다. 다이너 처리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하나는 워드 인베딩 과정이고요. 하나는 이제 자연어출에 사용되는 모델을 사용해서 실제로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워드 인베딩의 대표적인 게 원핫 벡터 또는 이제 시보 같은 것이 있고요. 자연어출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모델은 RNN 기반이고 대표적으로 LSTM, GRU 등이 있습니다. 워드 인베딩에 사용되는 시보 같은 경우는 주변 단어들 여러 개를 넣어서 핵심 단어, 중심 단어 하나를 유추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원화 벡터를 의미가 들어있는 밀집 벡터인 인베딩 벡터로 바꿔주게 됩니다. RNN 모델은 신경망 모델과 비슷한데 입력 벡터와 히든 벡터가 이게 연계되어서 즉 리커런스하게 점화식으로 연계되어서 계산되어지는 것을 RNN 모델이라고 합니다. LSTM은 4개의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RNN 모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모델입니다. 모델을 설정했으면 이제 손실을 정의합니다. 손실이라는 것은 에러와 아주 비슷한 것인데 에러는 보통 이제 참값과 근사값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손실은 뭐냐면 모델링에서 얻은 값, 즉 계산해서 얻은 값과 참값의 차이를 말합니다. 차이를 재기 위해서 거리 개념을 아는 것이 유용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 개념은 대표적으로 1차원인 경우 이렇게 절대치를 취해서 빼는 경우, 그리고 2차원인 경우는 이렇게 제곱해서 더한 것에 루트를 씌운 이러한 거리를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는 사실은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다 거리가 됩니다. 물론 앞에 예를 든 두 가지도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데 그 성질이 뭐냐면 일단 항상 난 네거티브 0 이상이어야 되고 시메트릭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P에서 Q를 재나 Q에서 P를 재나 거리가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삼각 부등식을 만족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P에서 R을 잰 것이 중간에 점 하나를 찍어서 P에서 Q를 재고 Q에서 R을 잰 것에 더한 것보다 항상 같거나 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는 다 이것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방금 거리의 개념을 가지고 실제 거리를 만들어 보면 실제 수학에서만 나오는 거리 개념은 아주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손실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사실은 거리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고 거리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손실 함수에 대한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실 함수는 다 거리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1, L2는 기본적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거고요. 맥스나 LP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런 것이 있고 논문 정도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다른 거리도 충분히 많이 쓸 수 있구나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L1과 L2가 있습니다. L1은 차이의 절대값의 합이고요. L2는 차이 제곱의 차이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손실 함수는 무엇이냐면 회기를 계산할 때는 하나의 값을 계산하는 게 회기죠. 회기를 계산할 때는 보통 MAE, mean absolute error, 사실 L1을 평균한 겁니다. MSE는 뭐냐면 mean squared error, 제곱해서 구한 에러를 평균한 겁니다. 즉 L2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L1, L2를 우리가 응용해서 쓰는 게 회기용 손실 함수고요. 그다음에 분류형일 때는 결국 분류라는 것은 여러 개의 클래스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정답이냐라는 걸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손실함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회기에서 y의 값이 참값이 2와 1인데 그때 만약에 계산값이 3과 4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MAE를 계산해 보면 MAE는 두 개 차이의 절대값이니까 3, 2와 4, 1의 차이, 즉 1과 3이니까 합은 4가 되고요. 그리고 평균이니까 두 개를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2가 됩니다. MSE 같은 경우는 제곱한 것의 평균이니까 각각 차이의 제곱입니다. 차이는 3 빼기 2는 1이고 3이니까 결국 합하면 10이 됩니다. 이것을 2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5가 됩니다. MAE가 2고 MSE가 5라고 해서 더 작은 값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각각이 재는 어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MAE가 조금 더 유리하고 어떤 경우는 MSE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분류의 경우를 보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 장에서 배웁니다. 여기서는 개요니까 우선 계산되어 나온 값이 벡터입니다. 여러 개의 클래스니까 클래스 개수만큼의 벡터 값이 될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소프트텍스트 과정을 통해서 확률을 바꿉니다. 벡터가 칸이 10개면 10개가 이제 다 합치면 1이 되는 그리고 다양수인 그런 소프트텍스트 과정으로 바꿔주고요. 그런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서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계산하는 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계산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위치가 어딘지를 찾게 됩니다.